저는 아이 3명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3명을 낳았다고 하면 몸이 막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주위 분들이 저를 보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3명을 임신하고 출산했던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체중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이기도 해서 체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다이어트, 체중 관리. 저도 요즘에 관심이 부쩍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임신과 출산 과정 중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첫째를 30대 초반에 임신했고 낳았거든요. 네, 그때 임신하기 전에 저의 몸무게는 48kg에서 52kg, 그러니까 처녀 때의 몸무게가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키가 155에서 160 사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키인데 그 키에 52까지 나가면 좀 통통해 보여요, 사람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조그맣고 얼굴살이 없는 편이라서 겨울에는 되게 이 사람이 말랐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름에 제 팔뚝이나 뭐 다리살, 허벅지살 보면서 깜짝 놀라시거든요. 네, 어쨌든 좀 통통했던 것 같아요, 처녀 때.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이제 막달까지 이제 체중이 점점 증가했겠죠. 근데 저는 체중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고 한 막달 때 한 56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한다고 살을 좀 뺐어서 46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임신을 했을 그 초창기 때는. 그래서 56까지 찌웠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겠죠. 그리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죠. 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부터 좀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산후조리원이 되게 특이했던 게 매일 아침에 산모들의 몸무게를 쟀어요. 그러니까 제가 1번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항상 몸무게를 재고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정보가 보장이 안 됐던 게 이름이 쭈르륵 나와 있고, 이제 거기서 옆에다가 제 몸무게를 적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1번 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무게를 볼 시간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가를 한다고 다 모여 있었는데, 뒤에서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1번 방 산모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봤더니 1번 방 산모가 유일하게 40대래요. 제가 그때 산후조리원에서 별 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9kg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거 안 보긴 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살이 너무 안 빠져서 고민이다. 벌써 애 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고민을 이제 그 여자들이니까 하더라고요. 다 저도 했고. 그리고 나서 아이 모유수유 하면서 100일 지나니까 45, 46 그 정도를 유지하게 됐고 저는 그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식단 관리를 해서 42, 43을 유지한 채로 계속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저희 첫째하고 5살 차이가 나니까 한참 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 전에 그냥 저절로 빠졌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저절로 빠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60은 안 되는데 한
56보다는 더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둘째 때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유를 좀 일찍 먹였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좀 체중 관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좀 이른 시기에 체중 관리를 할 수 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언니, 나는 첫째 때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졌는데 둘째는 내가 하루 종일 굶어도 살이 안 빠져. 둘째를 낳고 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Welcome to my world. 너는 이제 나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됐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몸이 아파서 개복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44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복 수술이 끝나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하고 이제 집에 와서도 회복하면서 삼시세끼를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배가 되게 홀쭉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4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다른 걸 안 했는데 개복 수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몸에 나쁜 것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 수술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디톡스 효과를 본 거죠. 몸에서 많이 나쁜 것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다.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다이어트가 저의 수술로 인해서 됐었어요. 그리고 42, 3을 유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41kg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명상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채식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적으로 조금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육류,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우유도 그때는 못 먹었고, 그 다음에 하물며 해산물도 못 먹었어요. 새우, 오징어, 물고기 종류들도 못 먹었어요. 거부 반응이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빵, 과자, 사탕,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햄이나 이런 거 물론 지금도 못 먹고 어쨌든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샐러드 같은 걸 만들어 먹고, 이제 방울토마토를 해서 잘라서 먹는데, 소스도 되게 적게 뿌려야 됐어요. 소스를 많이 뿌리면 너무 확 자극적이어서 거부 반응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몸이 이렇게 다 인식을 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그때 소위 안 좋은 음식들은 다 안 먹고 그 냉면 그릇 같은데 그렇게 그 샐러드와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고봉으로 담아서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코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채소들을. 그랬더니 41kg가 됐었어요. 41kg가 되면 날라다녀요. 날라다녀. 너무 이렇게 옷도 술술 다 들어가고 몸도 막 이렇게 편하거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라면을 한번 먹어봤죠. 그때 그 라면이 딱 들어갈 때 딱 기분이 나쁜데 그거를 딛고 2번, 3번 먹다 보면 그게 확 땡겨요. 그러니까 중독이 확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면도 먹게 됐고 과자도 먹게 됐고 빵도 먹게 됐어요. 근데 사실 좀 버터 맛이 많이 나는 빵이나 이런 건 좀 싫어하긴 한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다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먹는 거는 육류, 계란, 그다음에 해산물은 조금 안 좋아하긴 해요. 그 버터가 조금 들어간 식품은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라면이나 그 과자? 빵인데 조금 비건 같은 그런 빵? 이런 것들은 먹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또 살이 쪄요. 그래서 42, 3을 유지한 채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저희 막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그때도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나는 40대를 유지할 거야. 뭐 이거 이런 나의 그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육식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진짜 삼겹살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먹고 그때는 또 그 막내여서 셋째여서 그런지 거의 60kg에 가까운 몸무게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무거웠거든요. 막달 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낳고 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백질 보충제랑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좀 낼 수 있는 그런 비타민 그런 음료 같은 거 그걸 이렇게 가루인데 타가지고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레모네이드 맛이 나는데 그런 걸 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을 그 음료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먹고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42, 3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거기에서 또 첨가해야 될 게 제가 이소라 다이어트 1편을 매일 밤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식습관이나 먹을 거로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때는 운이 좋아서 좀 살이 빠졌던 것 같고 셋째 때는 제가 41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키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나의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불가능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을 뺄까 말까 이렇게 용기가 없거나 의지가 없으신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그 자신을 좀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식습관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안 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쪘구나 안 쪘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살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나이 들었을 때 건강하게 나이 드느냐 아니면 좀 많이 아프면서 나이 드느냐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셋째 때는 진짜 안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음료를 먹고 운동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뺐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저한테 되게 그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정말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